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외교부 발표가 있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제 배상금을 수령한다. 근데 이 일부를 좀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외교부 네.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배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유족 4명을 동아일보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미 배상금을 받은 유족 측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걸로 보였습니다. 한편 배상금을 신청하고 수령을 대기 중인 유족 측은 오랜 소송이 끝났지만 후련하지도 또 마음이 그리 좋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양심껏 호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 분명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다수가 배상금을 신청하면서 이번 그 변제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10명 중 2명은 이미 수령을 했고요. 다른 8명은 오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의 배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전히 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또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 측이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진정성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설득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일본에서는 사실 전혀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산불 관련 소식이네요. 이재민들 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여러 그런 시민들의 온정이 좀 모아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큼직한 유부초밥이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강릉에서 떡과 한과를 파는 한 업소에서 준비한 건데 가게 문까지 닫아가면서 이러한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동복 가게는 이재민 가운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옷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미용실은 협소하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면서 무료 샴푸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아이들도 씻기고 또 수유도 하시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강릉과 자매도시인 서울 서초구 또 경기 부천시에서도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 이재민 피해 복구에 기업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삼성그룹이 30억 원, 또 SK그룹, 현대차그룹, LG, 포스코그룹이 20억 원, 롯데가 10억 원 등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금 외에도 각 기업의 주력 상품 등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SK그룹은 통신 지원에 나섰고 현대차그룹은 구호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또 LG는 가전제품을, 롯데는 식품을 제공하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억 원의 성금과 함께 올 연말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이재민들의 진료와 검사 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게 우리 국민들의 특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마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수학여행비 얘기했었죠. 뭐 제주도 갔는데 70만 원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각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하나 봐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보다 60%가량 오른 수학여행비의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감해하고 또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각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학여행 경비는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로 나타났는데요. 17곳 중 12곳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을 했고 다른 5곳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 규모를 늘린 곳도 많죠? 맞습니다. 17곳 중 11곳 교육청에서 올해 수학여행 경비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인데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V자를 그리고 있는 학생이 보입니다. 참 신나 보이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놀고 먹고 또 배우는 그런 수학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수학여행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삭제된 기억을 되찾아 드립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일인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사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과 함께 영화 인셉션의 포스터를 싣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들어가서 가짜 기억을 심는 영화 속에만 있을 법한 일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국내의 한 연구팀이 특정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해서 감정과 행동을 조작하는 켈라이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뇌 안의 기억을 찾아서 시각화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 연구팀은 실험쥐 연구에서 이 기술을 통한 뇌질환 치료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이 뇌전층을 앓고 있는 쥐에게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발작 증상과 이상 뇌 신호가 사라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잃은 기억을 복구하거나 사회성 같은 고등 인지 기술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구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치매 환자나 또 그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트로트 관련 기사네요.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트로트가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몇 오디션 출신 가수들에 대한 쏠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한 음원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톱 100 안에 트로트 곡이 전혀 없었다가 작년에는 41회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성 원로 가수는 없고 몇몇 오디션 스타들의 국한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오디션 스타들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파생된 콘텐츠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지만 원로 가수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행사비 판도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디션 스타들이 대형 기획사를 끼고 몸값을 높여가는 사이에 원로 가수들은 지인이나 가족들과 작게 일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져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또 행사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가 하면 음악 자체만 좀 두고 보더라도 이전과 같은 트로트로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네, 평론가들의 평이 나오고 있는데 정통 트로트와 요즘 트로트는 이름만 같고 그 성격은 크게 다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들은 오디션 경쟁력 등을 위해서 고음 위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거나 중독성을 노린 후크송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통 트로트가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로 가수와 정통 트로트의 위기에 대해서 장르 내에서 신구 세대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네, 뭐든 또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잖아요. 예. 균형 있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